HP에서 그래픽 솔루션 비즈니스 라지 포맷 프리세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수입니다. HP 라텍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텍스 잉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라텍스 잉크는 이제 수성 기반의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후에. HP가 개발을 했고, 이거는 이 잉크는 그래서 HP 프린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텍스 잉크는 이제 내구성 면에서 봤을 때에는 디자인제 제품, 정말 수성 제품에 비해서 좀 더 강해요. 5개용까지도 사용 가능한, 기존의 이제 솔벤이나 UV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셨던 5개 제품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잉크 기술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처음 나왔고요. 현재 이제 R2000 시리즈 그 평판 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라텍스 잉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HP가 처음에 라텍스를 만든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환경 문제예요. 환경을 고려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환경 부분은 작업 환경 부분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라텍스를 만든 제품이 이제 최종 사용자한테 갔을 때 그 제품 자체가 어떤 뭐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있어서 저희 주변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라텍스 잉크는 우선 수성 베이스이고 박스에 보시면 위험 라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위험 물질로 분류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비가연성 물질입니다. 불에 붙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프린터 사용하시는 출력수 입장에서는 그 유해 물질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 장구,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사용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벤이나 UV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업실 자체에 배기, 환기 설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페인크가 나오잖아요. 페인크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 물질이 나오는데 그런 폐기 물질을 처리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요. 라텍스는 사실 수성 베이스이기도 하고 그런 물질들도 거의 안 나오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냄새가 안 나죠. 냄새가 안 나는 출력물이라서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이 크게 이렇게 부담감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되게 높은 수준의 이제 환경 표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게 지속적으로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은 그 오퍼레이터가 뭐 5년, 10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라텍스는 여러 분야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고려해서 만든 잉크 기술이고, 거기서 만든 제품들도 이제 그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닝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폐기물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환경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도 되게 친환경에 대한 그런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다, 프린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 이제 바위, 돌멩이를 피그먼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껌이 라텍스예요. 출력 과정에서 라텍스 프린터는 라텍스를 녹여가지고 이제 늘려 붙이는 형태거든요. 껌을 많이 씹어가지고요, 이제 큰 껌을 만든 다음에 저 피그먼트를 벽에다가 탁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솔벤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되게 좀 차이가 많아요. 라텍스 입자가 어떤 점착제 역할을 해서 위에서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그먼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듯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방수 기능이 있어요. 소재 표면에 어떤 그 작용이 이제 적죠. 그러니까 다양한 소재에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물이 있겠죠. 한 6에서 70%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잉크를 섞어주는 그 기본적인 캐리어가 되고요. 잉크에 이제 저희가 흐름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이제 잉크와 소재와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액상 첨가물들이 더 추가가 돼요. 3세대 라텍스 잉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라텍스 잉크예요. 그래서 대형 장비 쪽에서는 라텍스 3000 시리즈하고
뭐 1500 시리즈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장비에서는 라텍스 300 시리즈, 그리고 라텍스 500 시리즈 이런 소형 프린터에서도 사용이 되는 그런 잉크입니다. 3세대 라텍스 잉크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게 나왔고 스크래치 방지제라는 게 이제 추가가 돼서 나온 거예요. 옵티마이저는 프린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잉크하고 똑같아요. 옵티마이저 헤드가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출력을 하듯이 그 소재에 먼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입장에서 아니면 출력물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전처리 같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페트라든지 PVC라든지 PP 이런 소재에 전처리처럼 사용을 합니다. 건조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력 영역의 열 감소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중요한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크가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번지잖아요. 옆으로 당연히 흐르죠. 번지죠. 종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번지는 게 덜하고 플라스틱 계열의 PVC 시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번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옵티마이저의 역할은 저는 옵티마이저 먼저 떨어져요. 소재에. 그 위에 잉크가 떨어지게 되면은 라텍스 물질과 뭐 물과 막 섞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다니게 되죠. 피그먼트와. 그 피그먼트를 최대한 빨리 밑에 있는 옵티마이저가 끌어당겨가지고 표면에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뿌려진 역할은 피그먼트를 고정시키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건조가 되지 않더라도 출력을 완성도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세대에서 3세대 옵티마이저가 처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갔다, 아니면은 뭐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면서도 출력 품질이 좋아졌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을. 그래서 3세대 잉크에서는 이제 스크래치 방지제가 들어가요. 스크래치 방지제는 일종의 왁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끝나고 나면은 잉크에 있는 스크래치 방지제가 싹 올라오면서 표면에 이제 또 두꺼운 코팅층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잉크 층을 이제 날카로운 데미지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에요. 이제 PVC 계열의 후렉스나 이제 CTG에서 이제 이전 라텍스에 비해서도 저희가 훨씬 강하고요. 3세대 라텍스 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사진에 보여드린 헤드는 이제 대형 장비 3000 시리즈하고 1500 프린터 시리즈 사용하는 그런 헤드인데요. 그 헤드 안에 이제 압력 조절 챔버가 아예 들어있고요. 이제 앞뒤에 잉크 공급 포트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그런 다이가 있어요. 대형 장비이지만 이제 헤드, 뭐 소형 장비랑 똑같습니다. 헤드에 노즐로 놓고 봤을 때에는 1200 MPI, 인치당 노즐 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한 번에 이제 108mm, 그러니까 10cm 정도 되는 영역을 한 번에 한 패스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노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퀄리티 유지가 편리하고, 또 그만큼 이제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속도가 빠릅니다. 3세대 프린터 헤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1500 시리즈, 그러니까 싱글 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4개의 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 시리즈로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옵티마이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더블 헤드 구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20cm 정도에 되는 그런 출력을 한 번에 하게 되죠. HP 헤드는 이제 서멀 헤드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모든 헤드가 다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사용자가 뭐 그 헤드를 직접 이제 여분으로 갖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었을 때 직접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정은 간단해요. 레치를 열고 새로운 헤드를, 기존 헤드를 빼고 새로운 헤드를 넣고 레치 닫으면 돼요. 그러고 이제 장비에서 시키는 대로 절차해서 헤드 정렬이라든지 아니면 색상 보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헤드에 어떤 뭐 튜브를 연결하거나 전기적인 연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특별한 공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 헤드 포켓에서, 캐리지의 헤드 포켓에서 좀 더 간편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연결을 해도 이제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게 이제 정교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3000 시리즈나 1500 시리즈 대형 장비에서는 모두 다 이제 칼라잉크 전에 옵티마이저가 뿌려지고요. 그리고 3000 시리즈는 더블 헤드라고 했죠. 그리고 1500 시리즈는 싱글 헤드고요. 속도로 봤을 때는 뭐 실내 이제 CTG 모드를 봤을 때 77회배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1500 싱글 같은 경우는 45회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옵티마이저가 먼저 소재에 떨어져요. 일종의 전처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텍스 잉크가 떨어질 곳에만, 꼭 필요한 데에만 효율적으로 옵티마이저를 일단 먼저 떨어뜨립니다. 그 위에 이제 CMYK, 라이트 사인, 라이트 마젠타의 각각의 색을 가진 잉크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잉크가 퍼지겠죠. 퍼지면서 옵티마이저의 목적인 피그먼트를 잉크에서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표면에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고정을 시켜버려요. 이제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만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미 이제 피그먼트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이제 물을 날리고 라텍스를 녹이는 그런 작업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세대나 2세대는 사실 옵티마이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만약에 잉크가 아직도 건조가 안 됐으면 이렇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3세대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물이 다 건조되지 않더라도 피그먼트가 이미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력 품질에 영향을 적어요. 그래서 경화 온도로 봤을 때에도 대형수 장비 같은 경우는 한 90도 정도에서 소형 장비들은 60에서 116도까지 세팅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라텍스 잉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연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얇고 투명하고 유연하고 깨지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리고 방수성이 있는 그런 라텍스 필름이 형성이 되면서 그 위에 이제 그 스크래치 방지 물질까지 얹어지면서 스크래치에 강하고 이제 출력이 다 이제 완료가 됩니다.